정수는 늦은 밤 식당 주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국이 놓여 있었지만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떨렸고 숨소리는 무겁게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은 쓰라린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도 지강호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돈 문제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강호에게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 협박을 했습니다. 다음은 너희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정순의 귀에 꽂혀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수습해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숨길 수 없었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이 풀려 주저앉은 정순의 눈앞에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딸 은호. 강호와 달리 은호는 늘 묵묵히 자신을 도왔습니다.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 밤늦게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병행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엄마 우리 괜찮아요. 라고 웃어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딸에게 이 짐을 떠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강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식당 운영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수는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해달라.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밀려드는 독촉장,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오래된 비밀. 정수는 그 비밀을 떠올렸습니다. 은호가 사실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온 진실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 가족을 살릴 마지막 카드처럼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사장님, 오래전 일 기억하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화를 받은 고성희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은호의 존재가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 만나자.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속에는 기회를 움켜쥔 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여자는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고급스러운 차림새로 당당히 앉아 있었고 정수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은호 그 아이 사실은 이사장님의 딸입니다. 더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어쩌라는 거지? 정수는 눈을 내리깔며 마침내 진심을 꺼냈습니다. 강호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대신 저는 은호를 이사장님 뜻대로 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 순간 고성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순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봉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과 함께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은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 텄습니다. 엄마는 자꾸 자신을 피했고 강호는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일과 인테리어 프로젝트로 정신이 없던 은호는 깊게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는 카페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오래된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사진과 편지, 병원 서류가 쏟아졌습니다. 그 속에 익숙한 이름. 고성희. 숨이 막혔습니다. 왜 엄마가 이런 서류를 숨겨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상자를 꺼내 들고 엄마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제 출생 기록에 다른 여자의 이름이 있죠? 정수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강호가 계속 사고를 치고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었어. 그러나 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킨 거예요? 엄마 저를 팔아넘긴 게 그게 지킨 거예요?
정수는 울었지만 은호는 더 이상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녀의 신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은호가 고성의 딸이라더라. 카페가 잘 되는 것도 다 그 뒷배 덕이래. 동네 손님들의 시선이 은호를 찔렀습니다. 수군거림은 독처럼 은호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강호까지도 소문을 듣고 폭발했습니다. 엄마가 누나를 팔아넘긴 거 맞잖아요. 평생 저 때문에 희생당한 거잖아요. 정수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강호야, 엄마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나 강호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난 짐덩어리였어. 누나 인생을 팔아넘겨야만 내가 살아남는 거였지? 거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는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갈 거다. 고성희의 움직임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은호의 출생에 관한 소문을 은밀히 흘려보냈고 재벌 집안에 숨겨진 딸이라는 말이 마치 확인된 사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인터넷 기사 하나가 파문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였습니다. 가운재단 고성의 이사장, 숨겨둔 딸 논란 진실은? 제목만으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문장이었습니다. 기사 속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억측이 뒤섞여 있었지만 독자들에게는 자극적인 소문일수록 더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커뮤니티와 SNS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카페 운영하는 그 여자가 사실 고성의 딸이라더라.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사업이 잘 풀린 거 아니야? 이래서 금수저들은 다르다니까. 지은호의 이름은 어느새 재벌가 숨겨진 딸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매일같이 카페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시선에서 그 소문이 스며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힐끔거리며 웃었고 누군가는 대놓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장님, 기사 보셨어요? 진짜예요?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유리잔을 치우는 손끝은 떨려왔습니다. 정수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실감하였습니다. 강호를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라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정수는 무심코 강호에게 속마음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은호를 팔아넘긴 거야. 강호야, 내가 무너지는 게 두려워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 한마디는 강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어? 팔아넘겼다고? 누나를?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지만 강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눈물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누나도 다 나를 속였잖아. 나는 그냥 짐덩어리였던 거지. 돈 때문에 나 하나 살리자고 누나를 팔아넘긴 거잖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강호는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남겨진 정수는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호는 그 대화를 문틈에서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린 채 발걸음을 옮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거실로 나와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엄마, 왜 그런 선택을 했어요? 왜 고성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정수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강호가 무너지는 게 너무 두려웠다. 은호야, 너는 늘 강했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견뎌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은호에게 그 말은 변명이 아닌 칼날처럼 들려왔습니다. 결국 제가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거네요. 강호를 살리려고 저를 팔아넘긴 거네요. 은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정수는 다시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였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카페 임대 계약은 이유 없이 연기되었고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프로젝트는 발주처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은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하였고 정순에게도 단호히 말하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싸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고성의 뜻대로 끌려갈 뿐이에요. 기자회견장은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로 눈부셨습니다. 은호는 침착하게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은호는 불필요한 감정 대신 준비한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USB를 공개하였습니다. USB 안에는 고성이가 직접 개입한 세입자 특별관리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호의 카페를 겨냥한 계약 불이익 조치, 가족관계를 활용한 압박 지시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고성의 이사장의 직접 지시라고요? 네. 모든 자료는 원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권력에 맞서는 주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이 결국 딸을 가장 크게 상처 입혔음을 깨달았지만 오늘만큼은 은호의 당당한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강호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누나에게 쏟아냈던 분노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고성이는 집무실에서 화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저걸 손에 넣었지?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여유로운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집무실에서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성혜,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내가 뭘 믿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고성이는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회사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은호는 결국 내 딸이고 내 딸을 통해 그룹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에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 씨를 이렇게까지 몰아넣고도 그래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며칠 뒤 은호는 카페에서 직원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예요. 오수정의 말에 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이제 한 명 더 늘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재였습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은호 씨,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 고성희에 대한 분노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알았습니다. 이 분노가 결국 건드리면 안 될 선을 넘게 만들 것임을. 그날 밤 고성희는 거울 앞에서 와인잔을 기울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그러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은호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성재의 눈빛은 결연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막아야 한다. 설령 그게 어머니를 향한 칼끝일지라도. 전쟁의 서막은 이미 열리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판다였습니다.